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계시면 눈 맞추기가 어려워서 좀 앞으로 와주시면 이제 저도 그렇고 앉아 계신 분들도 훨씬 이제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앞으로 좀 와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요 앞자리에 다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움직여 주셔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조금 내리려고. 네, 조금 내리니까 훨씬 보기가 편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 귀한 랩런트 앞에 오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점심 때가 이렇게 지나니까 강의를 길게 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빨리 끝내고 싶은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끝날지.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을 가지고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중독시대, 정신병시대,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세우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랩런트들 후대들을 이 자리에 보내주시고 앞으로 미래 시대를 살릴 또 2030, 2080 시대를 살릴 하나님 많은 전도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랩런트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자기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우리 랩런트들 안에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빛의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높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혹시 자료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나왔습니까? 네. 이제 오늘 특강을 마약류 예방교육 특강으로 이렇게 다른 제목을 뭔가 잡으려 하다가 일단은 깔끔 단순하게 마약류 예방교육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사실 마약 문제가 우리나라도 간단한 거는 아닌 거는 다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대구 저희가 이제 마약 퇴치 운동 본부가 사실은 생긴 지가 1992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약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약사들이 기금을 내고 이렇게 해서 약사 위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거의 한 지금 30년 이렇게 넘었죠. 그런데 그 전에는 저희가 학교에 마약 예방교육 들어가려고 한다 이런 학교에서 거절을 했어요. 교장쌤부터 우리 학교에는 마약 없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애들한테 마약 맞자도 꺼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술, 담배 주로 이렇게 예방교육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이제 학교에서 마약 예방교육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서도 피부로 느낄 만큼 이렇게 청소년, 10대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예방이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터지기 전에 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을 학교에서도 열어주셔서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료들을 제가 대구 마약 퇴치 운동 본부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조금 새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 길면 1시간, 짧으면 40분에서 50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조금 빨리 마칠 수 있으면 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요즘 망대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데 우리 안에 이제 렘넌트들은 망대가 먼저 세워지고 그 망대가 빛의 망대로 현장에 이렇게 비춰져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에 이제 렘넌트들 몇 명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 마약 예방 교육 강의를 들으면서도 마약 정말 위험하네. 나 마약 절대 하면 안 되겠다. 무서워.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지금 이 시대의 문제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이걸 듣느냐가 또 다를 것 같아요. 무섭다, 정말 위험하다, 이게 아니라 시대 문제가 이렇다면 내가 그걸 보고 내 속에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자세로 듣는다면 또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빛을 가진 망대로서 이 시간에 이런 마약 예방 교육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성경 구절을 하나 넣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대구 하나교회 권사고요. 생명샘 약국의 약사로 근무를 합니다. 저 약국의 이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대표는 이재규 장로라고 저희 남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규 장로 하시네요. WRC 때 이제 마약류 특강을 했었고요. 렘넌트들도 혹시 들었나요? 특강? 예. 그 특강을 한 이제 장로님이시고 대구 마약 퇴치 운동 본부 일을 거의 27년 이상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뭐 남편 때문에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콕 끼어가지고 이렇게 중독 사역을 또 이렇게 같이 하게 하시는 은혜 속에 또 팀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마약 퇴치 운동 본부 부본부장 일을 이렇게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네, 요 사진은 지금 여기 이제 여러분의 대구 마약 퇴치 운동 본부 강사님들이세요. 그런데 지금 맨 왼쪽에 이분 여자분이 현재 본부장이시고요. 그 옆에 우리 장로님이 직전 이제 본부장을 하셨고 옆에 강사님들 쭉 있는데 강사님들 지금 많지만 몇 명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이 중에 저 있고요. 그 옆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시고요. 그 옆에 유민정 사모님이라고 대구 마약 퇴치 운동 본부 부본부장 하고 계시고요. 그 건너 이제 조금 예쁜 분 밑에 지금 1층에 강의하고 계시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트리니티 교회 지금 현재 사모님이시고요. 그 옆에 울산으로 시집간 청년이시고요. 그 옆에 대구의 김연주 장로님이라고 위드 상담센터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뭐 약사님들 또 여기 사진에 안 나오신 사모님도 또 계셔요. 사모님들 또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저희 이제 장로님이 마태 본부장을 할 때 저희 교단 안에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 팀이 돼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팀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하나님 팀을 기뻐하시는구나. 이제 물론 한 사람, 하나님은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바꾸시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팀이 될 때 하나님이 그 팀을 기뻐 보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조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팀의 응답을 두고 좀 기도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하나 볼게요. 오늘의 와이낫,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영상은 모르고 있어요 아무도.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단순하게 재미있을 것 같아 시작한 것이 얼마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 그렇군요. 그렇다면 무엇이 힘들게 하는 걸까요? 중독된 나 자신일까요?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일까요?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의
같은 마약을 먹었다고 해도 우리 모두의 증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마약을 하면 안 되는 걸까요? 당신의 소중함을 모르니까요. 당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무엇보다 빛나고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 당신이 모르기에 우리는 말해주는 겁니다. 이 뮤지컬은 와이낫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뮤지컬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게 아직 공개가 안 된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 건데 작년에 요거를 저희가 대본 리딩 말하자면 이제 갈라쇼 형태로 대본 리딩을 했는 겁니다. 저희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지금까지 이제 뮤지컬을 꽤 많이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미션, 각인, 플랫폼, 또 예방 뮤지컬, TMI라고 그거는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뮤지컬들을 통해서 중독자 재활, 뭐 예방 이런 거에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이 뮤지컬 지금 나온 배우들이 다 저희 다락방 안에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극단을 만들어서 이제 뮤지컬을 만들고 이런 중독 사역을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기억하신다면 TMI나 미션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서 좀 보시면 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같이 메시지 흐름을 타는 이제 분들이 모여서 같이 뮤지컬도 만들고 또 학교에도 이걸 가지고 앞으로 들어갈 예정이고 그 전에도 이제 뮤지컬을 가지고 학교에 예방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 내용이 지금 보면 가사를 쓰는 분이 저희 멤버이다 보니까 이제 직접 복음은 안 나타내지만 가사에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왜 예방 교육을 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먼저 화두로 던지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직접 할 거는 넘길게요. 계속. 예. 마약이 뭔지, 그 중독의 피해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의료용 마약류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지, 그 다음에 이 마약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지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마약으로부터 방금 뮤지컬에 나온 것처럼 소중한 나를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질문입니다. 마약 문제는 일부 특정인의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없지 않을까? 이 답은 벌써 다들 아까 다 대답하셨죠? 이미 아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보면 요거는 WRC 때 우리 랩런트들은 봤을 거예요. 요것도 우리 이제 하나교회의 청년이 만든 영상인데 한번 볼게요. 아, 심심한데 뭐 볼 거 없나? 켄싱턴 좀비 거리? 이게 뭐야? 본 적 있죠? 이런 영상들. 요즘 거의 뭐 많이 다 돌아다니니까 많이 봤죠. 와, 미국 마약 심각하네. 야, 너 그거 들었어? 뭐, 오늘 영어 테스트 보는 거? 아니, 너 진짜 어쩌냐? 책만 보지 세상 돌아가는 걸 하나도 모르네. 아, 시끄럽고 무슨 일인데? 아니, 너 5반에 김지현이라고 알지? 걔가 얼마 전에 학교 화장실에서 마약하다가 걸렸대. 펜퍼밀? 펜타닐? 패치인가? 그거 했다더라? 학교에서? 마약을? 어디서 구해서? 검색해보니까 요즘 텔레그램이나 게임 사이트, 음악 공유 사이트 이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대. 병원에서 처방도 많이 받고. 아, 들어본 것 같다. 던지기 수법인가? 맞지? 응, 그래. 그런 거. 요즘은 서로 만나서 거래할 필요도 없다잖아. 심각해, 완전. 또 얼마 전에는 집에서 환각버섯 키우다 걸린 애도 있었잖아. 와, 환각버섯? 별걸 다 하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봐야지. 야, 뭘 또 나라 전체를 거론하냐?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얼른 저녁 먹고 학원이나 가자. 저건 뭐지? 학생, 집중력에 좋은 약인데 시험해보세요. 지금 여기 나온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경남 창원에서 2020년에 학교 화장실에서 펜타닐을 태우다가 선생님한테 적발이 돼서 거의 한 70여 명 정도가 연루가 됐었어요. 그 중에 일부 이제 한 40여 명이 법적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저희 대구 마약퇴치운동본부에 와서 기소를 유예하는 대신에 교육을 받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교육으로 왔었어요. 그 중에 그러니까 10대니까 16살, 18살 이런 나이였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을 저희 장로님이 이제 1대1로 면담을 했었어요. 그 학생에게 교육 마칠 때쯤 돼서 1대1 면담하면서 이제 이 교육 마치고 나가면 마약 끊을 수 있겠니? 물으니까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학생들이 한 펜타닐이라는 마약은 합성 마약인데요. 양귀비, 아편 이런 아편류에 속하는 양귀비, 아편 이런 건 천연 마약이에요. 코카인 이런 건 다 천연 마약인데 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합성으로 만든 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귀비나 뭐 아편, 코카인 이런 것보다는 가격은 조금 싼데 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펜타닐에 이 아이들이 중독이 되었는데 이 펜타닐 같은 경우는 뒷부분에 영상도 하나 보여드릴 거지만 굉장히 강력한 마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자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펜타닐뿐이 아니라 모든 마약류가 사실은 그 마약을 했을 때에 처음 마약을 했을 때 그 기억 그게 뇌 속에 너무 강렬하게 각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끊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처음에 그 강렬한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처음에 그 기억이 다시 느낄 수가 없대요. 중독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 기억을 찾아서 계속 약을 하다가 보면 점점 약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약류가 도대체 뭐냐? 마약이 뭐냐? 다음 볼게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다 눌러주세요. 마약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를 의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초등학생들한테 가서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동적으로 하게 된다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계속 찾게 되는 거죠. 이게 의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그 기억을 계속 쫓아서 가다 보니까 약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그걸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갑자기 중단할 때 온몸에 너무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끊었을 때 그런 표현이 있죠. 끓는 기름을 몸에 붓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펜타닐이 강력한 중추를 억제하는 진통제이다 보니까 이거를 꽉 눌러서 진통을 시켜놓으니까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대로 다시. 그러니까 억지로 이걸 눌러놓으니까 다시 반동적으로 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통증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이 금단 증상 때문에 마약 중독자들이 마약을 끊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초등학교 1, 2학년 가면 그런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 끊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끊어서 될 일이 아니죠. 그 마약이 정말 이제 우리 몸에 너무 위협적이기 때문에 끊어야 되는데 어떻게 끊느냐? 마약을 조금씩 투여를 해서 끊어요. 그만큼 마약이라는 거는 무서운 거예요. 마약을 조금씩 투여를 해서 끊는다는 거는 반드시 의사, 전문가의 도움 하에서 이렇게 끊어 나가야 되겠죠. 금단 증상이 그만큼 심하다. 그 다음에 마약은 본인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도 해를 끼쳐요. 마약을 투약을 해서 이제 법적 처벌을 받으러 기소유예 교육을 오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약 내가 좋아서 내 혼자 했는데 왜 나를 감옥에 넣으려고 하나. 그런데 마약은 종류에 따라서 작용이 다 다르거든요. 우리 중추신경을 각성시키는 약, 억제시키는 약, 그 다음에 환각을 나타내는 약. 특히 이제 환각제 같은 경우에는 그 마약을 했을 때에 실제가 아닌 상황을 본인은 보는 거예요. 실제가 아닌 상황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했을 때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처럼 환촉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온몸을 자기가 긁어서 몸이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그러니까 환각을 보기 때문에 본인은 보이는 거예요. 앞에 랩런트 멋진 남자친구 이름 뭐예요? 이름 뭐예요? 주형이가 지금 딱 앉아서 멋진 모습을 하고 나를 보고 있는데 주형이가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 그럼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내가 먼저 주형이를 공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환각 상태에서 실제가 아닌 거를 본인이 느끼니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잖아요. 이 이제 환각제, 대마초 같은 걸 투여하고는 운전을 해서 완전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걸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뿐이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이 바로 마약류다. 그러면 다음 실제 마약류가 어떻게 나뉘어질까? 요 세 가지 파트는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요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마약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마약 이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양귀비, 아편, 코카인 여기서 만들어진 합성된 여러 가지 것들. 모르핀 같은 경우에도 아편에서 추출된 약물이에요. 모르핀 같은 경우도 암 환자들이 진통을 하기 위해서 쓰잖아요. 근데 펜타닐도 이런 아편 계열의 약물인데 훨씬 더 모르핀보다 강력한 진통을 나타내요. 그래서 암이 걸리셔서 생명이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암에 걸리면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마약이지만 그래도 통증을 줄여서 살아계시는 동안 좀 편하게 가실 수 있도록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투여하는 펜타닐이에요. 이거를 필요 없는 이제 학생들, 이걸 필요 없는 일반인들이 사용했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훨씬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코카인 같은 경우에도 잎을 이렇게 사용하는 마약인데 남미에서 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대마가 지금 이제 이미 합법화된 나라들도 있고 대마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대마초, 대마로 만든 여러 가지 제품들 여기도 보이지만 쿠키, 또 대마 젤리, 그다음에 뭐 대마로 만든 과자, 초콜릿 여러 가지가 나와요. 해외 여행 가셨다가 혹시 이런 거를 잘못 알고 사들고 들어오면 마약 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마 젤리를 먹고 아기들이 응급실로 실려가는 그런 케이스도 뉴스에 나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향정신성의약품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지금 이제 향정신성의약품에 글자가 안 보이는데 합법적으로 우리가 처방받아 쓰는 약들이 많습니다. 수면제, 신경안정제, 다이어트약, 중에 식욕억제제, 그다음에 ADHD 치료제, 프로포폴 이런 것들이 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들어가고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로폰, 메스암페타민, 그 필로폰도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LSD, 또 GHB 뭐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사실은 이런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쓰는 수면제, 신경안정제, 식욕억제제 이런 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세요. 자, 본인의 의지가 강할 경우에 마약을 한두 번 사용하는 것으로는 중독되지 않을까요?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영상 한번 볼게요. 이 마약 투약 사건의 당사자인 중학생을 저희 취재진이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건의 위험성을 알리는 보도 취지에 공감한다며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자, 단 2번 복용했는데도 금단 현상이 심각해 한 달 넘게 입원 치료 중인데 이 중독 현상 탓에 엄마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계속 마약을 했을 거란 아찔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약을 시작한 건 기분이 정말 좋아질까 하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나 지금 기분도 너무 안 좋았고 우울증이 있는데 마약을 하면 행복하다 이런 걸 들어서 마약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 생활도 2달째. 쉬웠던 시작과 달리 후유증은 공포였습니다. 금단 증상으로 몸이 좀 간지럽거나 화가 확 나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생각이 들거나 경찰을 보면 잡아갈 것 같고
조잘조잘 얘기하나? 아니면 나를 때릴 것 같다. 단 2번의 투약에도 중독의 늪은 깊었습니다. 약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여긴 병원이니까 못하는데 만약에 바뀌었으면 그 금단 증상이 오기 전에 약을 먼저 찾았을 거고. 지금 여기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라고 하죠. 연령이 그만큼 어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학생이 지금 마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울했는데 기분이 좋아질까 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약으로 해서 이게 상담하러 오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분들이 호기심, 그다음에 기분이 좋아질까 해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의 퍼센트를 차지해요. 네, 참 이게 호기심이라는 게 저희도 이렇게 예방 교육을 학생들한테 이렇게 나가지만 어느 정도 어디서 어디까지 이 마약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절대 먹지 마.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마약 절대 하지 마. 머릿속에 마약이 뭘까? 이런 호기심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예방 교육에 대해서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엉뚱한 이야기에 꼽혀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방 교육을 앞으로 혹시라도 이제 하실 분들 계시면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까 해서. 그런데 중독자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만났고 꽤 오래 전에 벌써 지금 그분이 나이가 거의 한 50 가까이 이렇게 됐거든요. 청년 때부터 만났어요. 네, 마약 중독자로 대구 마약 대치운동본부 또 장로님 약국에 이렇게 찾아와서 만났는데 지금 이분이 대구에 교도소를 옮겼거든요. 하빈이라는 곳으로 아주 멋지게 잘 지어서 옮겼어요. 거기 들어가 계셔요, 지금. 작년 11월 달에 마약을 다시 또 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나오면 또 말씀 듣겠습니다 이러면서 나락방도 또 하시고 하시는데 또 이제 넘어지고 들어가고 이렇게 하셔요. 근데 그분은 마약을 했다 그러면 이제 주사기를 딱 빼자마자 바로 달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경찰서. 마약을 하면 마약을 한 그 사람의 상태와 우리로 말하자면 이미 가지고 있던 이제 본인의 그 영적 상태, 그 상태와 본인의 지금 환경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다르게 다 증상이 나타나는데 물론 약물에 따라도 다 다르게 나타나죠. 이분은 마약만 했다 하면 바로 자기 발로 경찰서로 가서 자수를 해요. 마약을 해서 기분이 좋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미션 뮤지컬에도 그게 표현이 되는데 마약을 하면 계속 의심을 해요. 옆에 사람을. 부인을 의심하고 네가 신고했지. 그러니까 경찰이 곧 잡으러 올 것 같고 마약하고 방문고리 잡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저희 지금 대구 마약 대치운동본부의 재활 팀장으로 계시는 이제 저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신종목 목사님, 신종목 팀장님이라고 저희 신학 RT에서 하시고 지금 이제 본인과 같은 마약 중독자들만 같이 교회를 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은 마약만 하면 자기 위에 헬리콥터가 떠다닌대요. 자기만 비춘대요. 그 헬리콥터가. 마약만 하면 그렇대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헬리콥터가 자기를 감시한대요. 이렇게 마약을 했을 때에 사람마다 다 이런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이야기가 그래요. 마약을 하면 즐겁다, 행복하다. 정말 잠깐이고 그 이후에 떨어지는 나락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이렇게 하셔요. 자, 여기 학생이 우울해서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울한 일, 기쁜 일, 즐거운 일 다 있죠. 몇 살이에요? 19살. 지금 좀 힘들겠네. 수능 공부하면. 자, 19살, 19년 인생 중에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100% 즐겁고 룰루랄라였나요? 아니죠. 그 뒤에 이 학생 몇 살이에요? 22살이요. 대학생이네. 여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한 단계 벗어났네. 그러면 22년 인생이 나는 늘 블루였다. 우울하고 슬펐다. 그런가요? 아니죠. 자, 우리는
복음 안에 있지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말 감사하고 기쁜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있지만 때로 때에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사실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힘을 가지고 그걸 회복해 나가느냐죠. 그렇죠? 우리에게 닥친 문제는 늘 문제가 아니라고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우울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우울, 이거를 이겨낼 힘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 저희 이제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 공감이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가 아기가 엄마를 떠나면 그때부터 상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상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그 사실에서 상처가 시작이 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우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착이 되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집착에 빠지니까 뭔가를 열심히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뭔가 나를 성취하려고 하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데 결국 그게 집착이 되는 거고 중독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 자신에게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 중독성 물질, 중독성 행위 안 해. 그런데 나에게 집착이 되어 있잖아요. 나에게 중독이 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잖아요. 뭐 성공, 물질, 세상 이게 아니다 하지만 제일 근본적으로 나에게 다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결국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희 장로님이 가끔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중독에 빠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중독 사역자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이 마약 투약 사건의 다음 당사자인 넘어가. 예.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방금 제가 중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뇌 속에 있는 중독의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요. 보상 회로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제 VTA 핵, 아콘벤스 핵 이렇게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가 들어왔을 때 거쳐서 도파민이죠. 말하자면 기쁨을 느끼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이게 도파민이 생산되고 다시 재흡수되고 하는 도파민 공장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적인 생활에 전혀 기쁨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병이 걸려버리는 거죠. 이게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된 거지만 근본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제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내가 완전히 이렇게 사슬에 묶인 형태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중독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뇌가 마비가 되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제가 오늘 대구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SRT를 타고 수서역에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택시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일상생활에서 판단이 안 된대요. 내가 오늘 밖에를 나가야 되는데 오늘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될지 얇게 입어야 될지 그다음에 내가 오늘 어디를 가는데 택시를 타고 가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판단이 안 된대요.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다 보니까 내가 완전히 묶이는데 약에 대한 집착을 내가 끊을 수 없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판단을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저렇게 묶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음요. 마약 중독. 나는 괜찮겠지.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은 여러 가지 작용이 있어요. 우리 뇌에 하는 작용이. 그거에 따라서 약의 종류에 따라서 증상이 다를 뿐이지. 다음. 마약 중독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그래서 다음. 자신이 예외라는 거는 착각이다. 그래서 다음. 이 마약 중독의 유해성을 피해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봐라.
학교에서 아마 봤을 거예요. 보건 교과서에도 그런 거 나와요. 마약을 한 사람의 옛날 상태, 뭐 몇 년 후의 상태, 얼굴 완전 일그러져 있죠. 몇 년 사이에 완전 할아버지가 됐고 완전 할머니가 된 사진. 사실은 일부분이에요. 그런 거는 마약 중독자들 길거리에 다녀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 있어요. 약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이 마약은 몸에 투여가 되니까 몸을 빨리 망가지게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교과서에 보는 것처럼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나? 마약을 했을 때에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세계보건기구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것까지 골고루 다 상호작용을 해서 건강한 거를 건강이라고 한다. 자, 다음. 마약을 했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마약을 직접 몸에 투여를 하니까 몸이 망가지는 건 물론이고요. 마약을 계속 사용을 하면 이 뇌가 망가지니까 우리 뇌에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 영역까지 다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신병 환자처럼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정신병 환자처럼. 뿐만이 아니라 보이죠. 나중에 단계가 심해지면 뭔가가 보여요. 계속 뭔가가 들려요. 어떤 분은 자기 어깨 위에 귀신이 계속 앉아 있대요. 영접하고 떠나갔어요. 그런데 자, 이런 영적인 것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게 바로 중독의 피해다. 그래서 다음.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생리학적으로나 봤을 때 마약을 했을 때 가장 문제는 바로 뇌가 손상되는 거예요. 이 한 번 손상된 뇌 기능은 회복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는 뇌가 절대 회복이 안 된다 했는데 요즘은 뇌 가소성 이래서 뇌세포도 조금씩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회복이 된다고 연구가 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건 중독자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말이지 정말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신종목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마약을 끊은 지가 지금 한 5년쯤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우 자기 뇌가 닦인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그동안에 이분이 마약 절대 안 하고요. 그다음에 술, 담배 절대 안 하시고요. 이분이 803 밑에 사는데요. 803에 그 오도암이라고 굉장히 그 경치가 좋은 데가 있답니다. 아침마다 새벽 5시에 올라가서 매일 2시간씩 등반을 하셔요. 이렇게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분노 조절 장애가 아직 다 치료가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셔요. 처음에 왔을 때 눈 맞추고 말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앞에 이렇게 서셔서 이야기하실 때 지금 내가 어떤 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참 감사하게도 너무 이렇게 이제 잘 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이 매일 뭘 하느냐. 2시간씩 등반하면서 메시지를, 유목사의 메시지를 계속 듣거든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 이 회복이라는 거는 없어요. 지금 저희 대구 마약 퇴치 운동 본부만 해도 거의 20여 년 이상 많은 중독자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회복된 사람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 그 중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절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자, 이거는 엑스터시라는 마약을 했을 때에 처음 정상적인 상태와 그 다음에 마약을 한 2주 후의 상태와 7년 동안 전혀 엑스터시라는 마약을 안 했을 때 뇌 세포의 신경 전달 그림이에요. 자, 7년 동안 전혀 마약을 안 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처음과 7년 후가 똑같지가 않죠. 완전히 회복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역사 안 하시면 정말 어려운 거.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다음. 우리 뇌가 한창 자라고 있는 청소년 시기에 이런 약물로 인한 뇌 손상은 훨씬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영상 하나 볼게요. 마약으로 지능이 떨어진다. 실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인천에 사는 준상 씨는 19살에 처음 마약에 손댔습니다. 약을 너무 많이 해서 2박 3일 만에 깨어났는데 여기 쇄골이 다 부러지고 그런데도 깨자마자 약을 하더라고요. 호기심에서 시작한 알약 하나. 준상 씨의 삶은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군대를 못 갔어요. IQ가 50까지 떨어져가지고 무슨 병원에서 장애인 신청을 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장애인 진단서를 냈다니까요.
실제로 한 마약 치료 전문 병원이 중독자들의 인지 기능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보통 어른의 IQ는 90에서 110, 마약 중독자들은 이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대개 이제 환자분들 뭐 70몇 떨어지고 80몇 전두엽 자체가 망가지니까 본인이 본인 행동을 통제하거나 내 행위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네, 모든 중독이 지능을 떨어뜨리는데 특히 마약은 우리 뇌에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뇌혈액 관문을 통과해서 바로 뇌로 작용을 해요. 그게 담배, 술, 마약 다 뇌로 바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뇌 세포 자체를 파괴시키고 지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까라꿈이라는 책에 여름에도 아마 소개를 해드렸을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 안에 보면 마약 중독자들이 실제 자기들이 마약을 하고 거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고백을 해놨어요. 이제 이재규 장로님이 이 책을 몇 년 전에 썼는데 불신자들도 이 책을 보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저희 약국에. 그만큼 중독자들을 그냥 마약이 이렇고 저렇다가 아니라 이제 복음 가진 사람의 관점으로 마약 중독을 받는 거니까 혹시 이제 필요하시다면 여기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자, 대마가 합법화한 나라들이 있는 걸로 봐서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닐까. 다음. 자, 대마 넘겨주세요. 계속. 대마에 있는 환각 성분이 테트라하이드로 칸나비놀이라고 THC예요. CBD가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의료용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소화정간에 실제 쓰기도 하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지금 THC가 이제 불법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이 THC 함량이 지금 임의적인 재배로 더 많이 함유된 상태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네. 예. 자, 이런 합법화한 나라들의 속사정.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합법화했는 나라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안 하냐. 대만은 중독성이 좀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합법화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음 클릭해 주세요. 자, 대마를 합법화한 나라들은 너무 대마 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감옥에 넣어서 수용해서 관리할 만큼 비용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합법화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형태로 그렇게 해서 요 테두리 안에서 써라. 그런 상태지 모든 이제 오락용 대마까지 다 합법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마가 게이트웨이 드럭이라고 해서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는 관문 마약이라고 해요. 자, 이미 한번 중독이 되었던 뇌는 다음 단계에 더 센 중독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마약으로 넘어가는 관문 마약이다. 그래서 안전한 게 아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대마가 합법화한 나라를 여행 중에 태국 같은 경우에 합법화했죠. 대마가 든 음식을 먹는 거는 괜찮을까요? 자, 다음 클릭해 주세요. 다음. 자,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렇다 보니까 합법인 나라의 여행 중에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의료용 마약류. 자, 아까 이야기한 향정신성 의약품이 거의 대부분 의료용 마약류가 있고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도 의료용 마약류에 속하죠. 자,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규제하고 있을까? 다음. 자, 넘겨주세요. 네, 의료용 마약류에 이런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음 꼭 필요한 약이에요. 치료를 꼭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런 질병들에 대해서 치료 안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해야 한 약이고 써야 되는 약이지만 이거를 필요 없는 사람이 쓸 경우 남용이죠. 오용이죠. 남용 훨씬 더 많이 썼을 때 이것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입을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식욕억제제 계속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됐습니다. 식욕억제제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굉장히 지금 처방이 많이 되고 있죠. 근데 의료용 마약류가 여러분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의료용 마약류에 중독이 되었던 분들이 다음 불법 마약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독이 되었던 애기 때문에 그 다음 중독을 또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류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식욕을 중추에 작용해서 식욕을 억제하고 이게 합법적으로 받아 쓰더라도 장기간 쓰면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특히 16세 미만 사용 금지고요. 이게 식욕 억제제 성분이 그 메스암페타민, 필로폰하고 같은 암페타민 계열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필로폰과 같은
강력한 각성제예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식욕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암페타민 계열의 마약으로 중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할게요. 자, 미용 목적으로 절대 사용을 하면 안 되고요. 이런 이제 각성제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청소년들 살을 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ADHD 약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작년에 이제 4월, 5월쯤에 서울에서 난리가 났었죠.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음료수에 집중력 좋아지는 약이다. 이렇게 해서 시음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게 수능이 워낙 이렇게 전부 큰 행사고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ADHD 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증후군 치료약인데 9월, 10월 되면 처방이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수능 앞두고 엄마들이 본인 이름을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애한테 그걸 먹여서 집중력 높여보려고.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ADHD 약은 아까 식욕 억제제처럼 암페타민 계열이에요. 각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암페타민 계열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로폰하고 같은 계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ADHD 아이들은 써야 돼요, 이걸. 그래야 이게 본인 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관리하에 유의해서 써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처방을 받아서 쓰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약을 복용했을 때 모든 의료용 마약류가 다 그래요. 그냥 필요 없는 사람이 썼을 경우에 그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난다. 다음, ADHD 약은 공부 잘하는 약이 결코 아니다. 부작용이 심각하다.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다음, 펜타닐이죠. 다음, 지금 미국이 난리가 났죠. 이제 코로나 시즌에 이 펜타닐 마약이 중독되어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국 청년 사망률 1위가 바로 이 펜타닐 중독이에요. 너무나 강력한 마약이고 이게 펜타닐 같은 경우에 합성 마약인데 미국의 아까 우리 켄싱턴 길거리 말기암 환자나 이런 분들에게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데 치사량이 2mg이에요.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연필 심 끝에 매달려 있는 만큼. 그런데 이거를 막 그냥 썼다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겠죠. 요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아편처럼 중추신경을 억제해요. 자, 문제는 통증이 억제가 되는데 억제를 하니까 호흡 중추가 억제가 돼요. 호흡 중추가 마비되고 억제가 된다는 것은 숨을 못 쉬겠죠. 숨을 못 쉬어서 질식사하는 케이스가 생기는 마약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혹시 친구들 아는가 모르겠는데 그 고등 래퍼에 나왔던 윤병호라는 친구예요. 블리다 바스타드라고. 이 친구가 이 시사 직격을 찍을 때만 해도 마약을 나 이제 끊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인터뷰에 응하고 그렇게 했는데 재판을 받는 중에 또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중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이 펜타닐을 했을 때 어떤지 한번 영상으로 볼게요. 이제 펜타닐 끊을 때 막 너무 아프니까 막 난동 부리고 망치로 다 깨부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진짜 막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행동 절제가 아예 안 돼요. 어릴 때부터 힙합을 좋아하는 소년이었던 그는 꿈꾸는 래퍼가 됐지만 펜타닐 중독의 후유증 때문에 발음이 어눌해졌다고 합니다. 매일 구토를 하다 보니 치아가 사가 내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금니가 4개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앞니도 하나 나가고 이제 토를 계속 하니까 뭐만 먹으면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냥 반송장인 거죠.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진짜 최악의 마약이었어요.
네, 펜타닐 여기 뒤에는 다음 끔찍한 넘겨주세요. 금단 증 네, 그래서 펜타닐은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 이 펜타닐이 만연한 데는 사실 스토리가 있어요. 그 전에 90년대에 의료용 마약류에 이제 많이 노출이 됐다가 합법적으로 의사들이 무조건 처방 주고 이러다가 그게 한 약사가 재판을 걸어서 그게 중단이 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죽음의 진통제라고 넷플릭스에 보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미 중독이 된 사람들이 이제 뭘 찾냐? 불법 마약 길거리에 나와서 헤로인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펜타닐을 사용하게 돼서 완전히 만연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의료용 마약류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가문이 조금 중독에 취약한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프로포폴 이제 수면 내시경 하고 나면 좀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교회에 약사님 한 분이 있어요. 저희 선배님이신데 그분도 내시경 하고 나서 자기가 약을 아는데도 한동안 좀 고생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독이 좀 내가 조금 취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수면 내시경 또는 이제 뭐 카페인 종류 물론이고요. 이런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진통제 중에서 미국에는 마약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쓰고 있는 처방받아 쓰고 있는 진통제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법. 네, 계속 눌러주세요. 안 나오네요. 네, 의료용 마약류 모르는 사람 안 나오죠. 네. 의료용 마약류 꼭 필요한 경우에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로 사용을 하고 처방받은 본인이 써야 되고 남은 약을 이걸 인터넷에 올려 판다. 마약류 사범이 돼요.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내가 남은 식욕억제제 당근에 올려서 팔다가 적발이 된 경우 또는 내가 그거를 살려고 시도만 해도 이게 마약류 사범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처방받아 쓰더라도 장기간 쓸 경우에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마약이. 그래서 예방 수칙 첫 번째 넘겨주세요. 다 넘겨주세요. 네,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음식 먹으면 안 되겠죠. 상식이죠. 옛날에 우리나라 그냥 서로 나눠주고 먹고 이랬는데 요즘은 절대 그거를 못하도록 초등학교에서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돈 좀 줄 테니까 옮겨줄래? 흔히 드라퍼라고 하죠. 나쁜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본인이 나 모르고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짐 하나 옮겨주는데 돈을 엄청나게 준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의약품 구입 복용하지 마세요. 해외여행 중에 마약이 든 음식 먹지 마세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넘겨주세요. 자, 인터넷 거래로 마약류 사고 팔 수 없다. O인가요? X인가요? 학생들이 대답을 안 하네요. 랩런트들. 네, 넘겨주세요. 클릭 O. 네, 그 다음 클릭. 식욕억제제는 살 빼려는 사람은 누구나 복용할 수 있다. X. 그렇죠. 넘겨주세요. 자, 누구나 복용할 수 없다. 펜타닐은 진통제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X. 자, 말기 암 환자들이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ADHD 치료제는 공부 잘하는 약이 아니다. 그렇죠. 과잉 행동 증후군 치료약입니다. 마약류는 소량만 섭취한다면 언제든지 스스로 끊을 수 있지 않다. 스스로 끊을 수 없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자, 클릭해주세요. 나는 랩넌트입니다. 저는 그 찬양 정말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어린 랩넌트뿐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랩넌트예요. 우리 랩넌트 정체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랩넌트로 어디에 서 있느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흐름에 내가 있느냐. 내가 뭘 많이 한다 안 한다가 아니에요. 어떤 흐름에 지금 살리는 흐름 속에 왔어요. 우리 랩넌트들. 나 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살리는 대열 속에 세우셨어요. 내 안에 빛이 있어요. 자, 의료인 수련회 때 유목사님이 1강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빛이다. 그런데 빛은 자기가 빛인지 모르고
비추기만 해도 어둠은 도망간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비추기만 해도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살리는 흐름 속에 이미 서 있어요. 그걸 내가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집중. 그게 나의 현장과 미래를 살릴 이제 중요한 걸음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이건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이제 마약 대치 운동 본부가 있고요. 24시간 콜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1342. 1342라고 해서 1342로 만들었대요. 이게 필요하다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아까 그 뮤지컬의 엔딩곡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냥 작지만 저희 대구 마약 대치 운동 본부 형광펜이 있어요. 하나씩 나눠줄 겁니다. 자, 제가 인사는 여기서 드리고요. 그 엔딩곡 들으면서 랩런트들에게 그 기념품을 하나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엔딩곡 틀어주세요. 같은 모습